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인터로드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2024년 ICML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방법론으로 이제 나온 건데, 여기 이 논문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이 레이블 데이터랑 얼레이블 데이터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좀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제 이 논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논문이 뭐 이론적으로 방법론이 증명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사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저자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논문을 볼 때 그냥, 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구나, 접근을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좀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록을 보면은, 이제 인터루드라는 어떤 새로운 SSL 방법론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파트를 통해서 SSL의 성능을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임베딩 퓨전, 여기 임베딩 퓨전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떤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새로운 로스를 제안을 하고 있어서 총 두 가지 파트를 해당 논문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는 사실 뭐 딱히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딥뉴럴 넷이 최근에 뭐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레이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중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SSL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 논문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지금까지의 SSL 연구들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이 레이블이랑 얼레이블 데이터에 너무 좀 분리돼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좀 레이블이랑 얼레이블 데이터의 인터랙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안을 하겠다 정도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나와 있고, 여기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인터랙션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방법을 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임베딩 퓨전 방법론이랑, 그리고 크로스 인스턴스 델타 컨시스턴시 로스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베딩 퓨전이랑 델타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뭐 믹스업 같은 걸 해가지고 믹스업으로 어그멘테이션을 된 서로 다른 뷰를 통해서 뭐 컨시스턴시 로스를 적용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임베딩 퓨전이랑 제안하는 로스랑은 어, 완전히 별개예요. 별개의 방법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트로는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그냥 여기에서도 있듯이 실험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도 레이블로 시작을 해서 이제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 방법론도 많이 제한이 됐고 SSL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모델 뭐 믹스 매치, 리믹스 매치, 픽스 매치까지 뭐 이렇게 제한이 됐는데, 이제 이러한 방법론들은 계속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레이블이랑 얼레이블 데이터 간의 인터랙션이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최근 SSL 연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칸이 좀 좁아서 여기에다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수도 레이블로 시작을 해서 뭐 파이 모델, 레더넷 뭐 이런 걸로 쭉쭉 이제 민티처, VAT 이런 게 쭉 나오다가, 이제 이러한 방법론을 합쳐가지고 나온 게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뭐 믹스 매치, 그리고 뭐 리믹스 매치, 그리고 이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픽스 매치였죠. 성능도 좋고 엄청 간단해서 거의 픽스 매치가 SSL의 디펙터 모델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 픽스 매치 이후로 연구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방향은 스레시홀드를 이제 픽스 어,
픽스 매치는 0.95를 사용하죠. 고정된 스레시홀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 고정된 스레시홀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 신뢰도 있는 수도 레이블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그 양은 줄어들죠. 퀀티티는 줄어들고, 퀄리티는 높이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대쉬, 뭐, 플렉스 매치, 그리고 뭐, 프리 매치, 그리고 소프트 매치,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인스턴, 인스턴트라는 논문까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스레시홀드를 좀 어댑티브하게 적용을 해보자라는 연구 갈래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방향이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을 적용을 하는 건데, 어떤 관점에서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냐면, 어, 인스턴스 레벨을, 레벨을 넘는 새로운 관점의, 어, 관점의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논문은 뭐 코매치, 뭐 씬매치, 그리고 씬매치 V2, V2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플랫 매치, 아까 전에 논문에서 나왔던 뭐 핀 매치도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인스턴스 레벨의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이 뭐냐 하면 픽스 매치는 기본적으로 어떤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을 때 위크랑 스트롱을 통해서 두 가지 뷰를 만들고 이제 여기에서 모델 태워서 이제 어떤 스레시홀드에서 위크에서 스레시홀드가 넘으면은 이거를 수도 레이블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에서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적용하는 컨시스턴시 로스는 이 언레이블 샘플 하나에 대한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이에요. 사실 저희가 학습할 때는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의 U1, U2 이렇게 쫙쫙쫙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레이블 데이터도 들어가죠. L1, L2. 그런데 픽스 매치에서는 이 어떤 특정한 U 한 개만 가지고 이렇게 인스턴스 레벨, 샘플 레벨에서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을 적용을 한다. 이게 인스턴스 레벨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쪽의 방법론들은 이 샘플 하나만 사용하지 말고 좀 다른 애들도 좀 어떻게 해가지고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을 해보자 라는 방법으로 최근 SSL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대충 릴레이티드 워크가 설명이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방법론을 소개하기 전에 기본적인 노테이션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논문에서 사용한 노테이션은 먼저 전체 모델 F가 있고요. 그중에 H는 클래시피케이션 헤드고 G는 인코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코더 G에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을 G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에서 나온 probability 벡터 로짓이죠. 그 로짓의 소프트맥스까지 취한 거 그거를 PI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SSL 배치가 들어갈 때는 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배치 그리고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배치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체가 배치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개수를 보통 이 개수를 B라고 할 때 어떤 이 뮤를 곱해서 어떤 일정 비율 일반적으로는 7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해당 논문에서도 7을 사용을 했고요. 이런 비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배치 사이즈는 B 더하기 뮤 B가 돼서 이렇게 1 플러스 뮤 B가 되고 그걸 R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노테이션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위크랑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의 셋입니다. 그래서 이 어그멘테이션 셋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거를 이제 오메가랑 시그마 이렇게
노테이션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위크랑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 이 배치가 두 배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두 배가 된 배치 전체 개수를 Q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노테이션을 알아봤고, 이제 그 저자들이 제안한 첫 번째 방법인 임베딩 퓨전이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임베딩 퓨전을 제안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자면, 이제 이 임베딩 스페이스를 적절하게 변형을 가하면은, 임베딩 스페이스에 변형을 가하면은, 퍼포먼스가 꽤 많이 향상된다라는 기존의 연구들이 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러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어, 새로운 펄티베이션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근데 이 펄티베이션을 할 때 이 레이블이랑 얼레이블의 인터랙션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펄티베이션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펄티베이션을 가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여기서 이 논문에서 키포인트는 인터디지테이트 레이아웃이라는 어떤 배치의 배열을 좀 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좀 피규어 2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피규어 2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가 이제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좀 파란색 계열들은 레이블 데이터고요. 좀 주황색, 노란색 계열들은 얼레이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 파란색이 나오고 주황색이 나오고 파란색이 나오고 주황색이 나오고 파란색이 나오고 주황색이 나오고 이런 배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선 이 저자들은 이 배치가 그 인터디지테이트 배치라고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레이블 배치 하나 있고, 레이블 샘플 하나 있고, 얼레이블 샘플이 아까 얼레이블 데이터가 뮤배로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뮤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 구성이 같은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어, 세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통해서 어떻게 인터랙션을 적용하는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 이 A라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그 인베딩을 퓨전을 하게 되는데요. 인베딩을 좀 융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융합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이 I 플러스 A라는 행렬을 통해서 새로운 GI를 만드는데, 이 GI가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 G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아래에 써놨는데, 자, 먼저 이게 I 플러스 A라는 매트릭스이고, 이게 G라는 매트릭스. 그러니까 배치의 레프레젠테이션 매트릭스겠죠? 그래서 좀 그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여기가 이게 총 배치의 개수가 되고, 여기도 Q고, 여기가 디멘전인데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Q랑 D가 그냥 같을 때를 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이렇게 연산을 직접 해보면은, 여기를 연산을 한다 했으면 이렇게랑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I 플러스 A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제 여기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연산이 되겠죠. 즉, 이 로우의 개수를 통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선형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데 이 매트릭스 A를 아무거나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제약을 두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I 플러스 A라는 매트릭스가 어, I 플러스 A라는 매트릭스의 랭크가 Q개. 그러니까 이 전체 배치의 개수랑 똑같아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풀랭크라는 거는 이제 각각의 칼럼이나 로우가 독립이라는 소리인데 어, 연산이 로우로 진행되기 때문에 로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각각의 로우들이 이 매트릭스의 베이시스가 돼서 각각 다 독립이라는 소리예요. 즉, 절대로 중복되는 로우가 없다는 소리고, 이 말은 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샘플들이 다 서로 다른 샘플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약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약 조건은 이 I 플러스 A의 대각행렬이 다른 요소보다 더 커야 한다. 이 말인데, 이 말인즉슨 그 자기 자신의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싶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비중을 높이는 이유는 이 클래스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각각의 로우의 어, L1 놈이 1이라는 제약 조건인데 이거는 뭐 레프레젠테이션의 스케일을 맞추기 위한 제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는 매트릭스 A를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 매트릭스를 서큘러 시프트라는 매트릭스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자들이 쓴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인데요. 이거를 여기 위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까 보면은 여기가 1-알파, 1-알파, 알파 0, 0, 1-알파, 알파, 그리고 0, 아니죠. 알파, 0, 1-알파.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계산되는 G 프라임을 보면 이제 여기에서도 이렇게 연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1-알파의 G11 더하기 알파의 G21 더하기 0 곱하기 G31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형태의 매트릭스는 이 첫 번째 레프레젠테이션이랑 그 가장 인접한 다음 레프레젠테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접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 알파만큼의 노이즈를 좀 추가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나왔던 이 배치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 저자들이 사용하는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하면은 이 레이블, 이 레이블 피처가 이제 얼레이블 데이터에 무조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관점에서 레이블 데이터와 얼레이블 데이터의 인터랙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왜 효과가 있는지는 저자들도 이거를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다음 문제로 미루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를 쓰고 여기에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구성으로 배치를 좀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은 레이블 데이터가 무조건 얼레이블 데이터에 영향을 받아서 좀 피처가 바뀌게 된다. 이 관점에서 이제 첫 번째 저자들이 주장하는 레이블, 얼레이블 인터랙션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살펴볼 게 이제 사실 방법 자체가 믹스업이랑 되게 비슷해요. 어떤 두 샘플을 선택을 해서 두 샘플을 어떤 일정한 비율로 섞는다라는 관점에서 되게 비슷한데 매니폴드 믹스업이랑 되게 비슷한데 이 다른 점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의도한 케이스가 다르죠. 매니폴드 믹스업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어그멘테이션 기법으로 제한을 된 거고, 어, 저자들은 여기에서 나온 임베딩 퓨전 방식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위해 좀 제한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매니폴드 믹스업은 이 매트릭스로 따지면은 여기에서 두 개를 뽑는데 그 인접한 걸 뽑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될 수 있죠. 여기 알파가 들어가도 되고 여기 알파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들이 주장한 거는 바로 옆에 있는 샘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얼레이블 데이터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제 레이블에 대한 믹스업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교차 배치 방식을 통해서 교차 배치 방식과 이런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제 바로 인접한 피처에 피처를 통해서 좀 노이즈가 추가가 된다. 이런 방식이 다르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레이블 데이터는 항상 얼레이블 데이터와 좀 블렌드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이 인베딩 디퓨전 방법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제 왜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게 여기 논문에서 제안한 첫 번째 이제 레이블 데이터랑 얼레이블 데이터 간의 인터랙션 방법이었고요. 사실 방법론 자체는 되게 간단하죠. 배치를 그냥 레이블, 얼레이블 이 순서로 놔두고, 그리고 인접한 피처를 통해서 이제 인베딩 퓨전을 하는데 그 방식 자체가 레이블이랑 얼레이블드가 항상 퓨전이 되게끔 만든다. 그래서 레이블이랑 얼레이블드의 인터랙션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인베딩 퓨전 방식을 통해서 나온 걸로 이제 뭐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을 적용을 하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완전히 별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방법, 델타 컨시스턴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이제 인스턴스 와이즈 컨시스턴시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컨시스턴시, 델타 컨시스턴시 로스를 제안을 하는데 이제 이 델타 컨시스턴시 로스는 레이블이랑 얼레이블 데이터에 좀 어크로스 되게 인터랙션을 하게 하는 방식이다라고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어, 만약에 두 이미지가 있을 때, 두 샘플이 있을 때 똑같은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다면 이제 기존 위크 위크 어그멘테이션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그 확률의 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그멘테이션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나오는 그 확률의 차이가 이제 같아야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 전제를 기반으로 로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AC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고양이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그게 개처럼 강아지처럼 보이는 어그멘테이션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 원래 캣이랑 덕에 이런 확률 분포가 있는데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면 이제 이게 좀 낮아지고 이게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줄어들고 여기에서 이만큼 늘어난 이 변화가 이제 다른 샘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확히 레이블 데이터의 변화랑 얼레이블 데이터의 변화가 똑같아야 한다라는 가정을 가정을 통해서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 로스를 좀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또 중요한 게 먼저 I는 이제 레이블 배치에 있는 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인덱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M은 이,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하기 쉽을 텐데 여기가 I가 되고요.
여기가 1부터 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이 세트는 같은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한다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 레이블 데이터에서 나온 그 프로바빌리티의 변화량이랑 이 얼레이블 데이터에서 나온 변화량의 평균이 같아져야 한다라고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트는 같은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음, 아까 이거죠. 델타 i가 어떤 레이블드 샘플에 대한 어그멘테이션 위크랑 스트롱에 대한 그 확률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i랑 똑같이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얼레이블 데이터 샘플이 있잖아요. U1부터 U6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 얼레이블 데이터가 위크랑 스트롱을 적용을 했을 때 그 변화량의 평균을 이제 델타 U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델타 I랑 델타 U가 같아지도록 하는 L2 로스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일단 에버리지 버전이고요. 근데 이 에버리지 버전은 아까 여기에서 설명했던 AC랑 다르게 사실 레이블 데이터랑 여기에 속한 이 얼레이블 데이터의 클래스가 같으면은 이 주장이 좀 일리가 있는데 사실 다른 클래스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번째 버전이 클래스 디펜던트 버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에버리지 방식은 이거를 전체 다 평균을 내서 하는데 이제 클래스 디펜던트 방식은 여기에 각각 그 수도 레이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도 레이블이 이 클래스, 레이블 클래스랑 같으면 그것만 뽑아가지고 이제 그것만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랑 똑같은 클래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넌 값을 사용을 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디펜던트 델타 컨시스턴시 로스를 디자인했습니다. 어, 여기에서도 사실 이 클래스 디펜던트 버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에버리지 버전은 사실 그렇게 납득이 잘 안 되죠. 이 과정이랑은. 저는 잘 납득이 안 됐었는데 그런데 또 이 논문에서 메인 페이퍼의 리절트는 다 이 에버리지 버전으로 좀 제한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방법론이고요. 뒤에 좀 더 있는데 여기에서는 결국 이 레이블 데이터의 변화량이랑 얼레이블 데이터의 변화량이 똑같아야 한다는 이러한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을 통해서 얼레이블 데이터랑 레이블 데이터의 인터랙션을 가져가는 그런 인스턴스 와이즈와는 새로운 관점의 컨시스턴시 로스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레이블 셋에서 배치 뽑고요. 그리고 얼레이블 셋에서 또 배치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i번째 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똑같은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한 그 세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제 배, 레이블드 개수만큼 이제 반복이 되면서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할지 뽑고 이 뽑았으면 이 i번째 샘플에 적용을 하고 그에 따라오는 얼레이블 샘플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피규어 2에서 나왔듯이 좀 교차로 레이블 데이터랑 얼레이블 데이터의 교차 배치 구성을 만들고요. 그리고 인코더 태워서 레프레젠테이션 뽑고 그리고 이제 인베딩 퓨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베딩 퓨전을 진행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까 제안했던 델타 컨시스턴시랑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드 크로스 엔트로피랑 그리고 인스턴스 와이즈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총 세 가지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딱히 없고요. 여기서 인터루드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 셀프 어댑티브 스레시홀드랑 이제 셀프 어댑티브 페어니스 로스를 좀 추가한 방법이 인터루드 플러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론은 프리 매치에서 좀 제한이 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리 매치에서 제한된 로스가 하나 추가되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좀 어댑티브 스레시홀드를 적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과를 좀 간단히 보면은 먼저 CNN이랑 VIT 두 가지 백문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이제 데이터는 시파10, 시파100, STL10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이미지넷에 대한 실험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셋업 같은 거는 굳이 안 넣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오픈셋 메디칼 이미지 벤치마크에 대해서도 좀 실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도 그냥 쓱 보기만 할게요. 먼저 CNN 백분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인터루드 쪽이 좀 성능이 좋았다. 대충 뭐 자기께 좋다고 주장을 하겠죠. 얘도 쭉 넘어가고 이제 VIT의 백분에 대한 실험 결과고요. 그리고 아까 오픈셋 얼레이블 데이터에 이제 어, OOD 샘플이 있는 그런 벤치마크 데이터에서도 뭐 제안하는 방법이 좀 좋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이제 픽스 매치 대비 각각의 방법론을 활용을 했을 때도 성능 향상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썼을 때 성능 향상이 가장 좋았다. 여기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많이 했는데 이 페이지가 부족해서 어펜딕스로 빼놓은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좀 간단하게 보고 지나갈게요. 어, 여기에서 좀 볼만한 거는 이제 아까 인베딩 퓨전을 할 때 매트릭스 구성하는 거 있었잖아요. 1-알파, 알파 이렇게 쭉쭉쭉 갔었는데 그 알파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올라갈수록 아까 클래스의 변형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대변하듯이 실제로 이 알파를 올렸을 때 에러 레이시 점점 더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배치 컨피그레이션, 그 레이블 데이터 놓고, 얼레이블 데이터 놓고, 레이블 데이터 놓고, 얼레이블 데이터 놓고. 이게 이 배치의 이 배치의 효과를 좀 보인 실험인데,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배치냐면, 그냥 레이블 데이터 놓고, 레이블 데이터 놓고, 얼레이블 데이터 놓고, 얼레이블 데이터 놓고. 그래서 인터랙션이 적은 로우 원이라고 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개는 이제 레이블이랑 얼레이블들을 교차로 놓은 건데 그 약간의 방법이 조금씩 다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뭐 시파텐에 레이블 40개만 사용을 했을 때는 확실히 좀 인터랙션을 고려를 해서 교차로 놓은 게 성능이 에러 레이시 더 적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조금 더 좋은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뭐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안 좋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효과가 좋은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볼만한 게 음, 여기가 이제 아까 컨시스턴시 레귤러리제이션이 에버리지 버전이랑 클래스 디펜던트 버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지만 이제 에버리지 버전이 좀 더 좋아서 에버리지 버전을 메인으로 좀 올린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VIT 백본에서의 결과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네. 그래서 논문 소개는 여기에서 끝이고요. 사실 뭐 이론적인 그런 게 없고 그냥 아이디어 논문이라서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 레벨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하는 쪽으로 세미 슈퍼바이즈 연구 진행된다라는 갈래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논문에서는 레이블과 언레이블 사이의 인터랙션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인스턴스 부분을 뛰어넘는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어, 아까 설명했듯이 인스턴스 레벨을 넘는 새로운 관점의 CR이 대부분 레이블이랑 언레이블의 어떤 레이블이랑 레이블을 활용하든 레이블이랑 언레이블을 활용하든 언레이블이랑 언레이블끼리 활용하든 어떤 이런 인터랙션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도 그냥 그런 이 인터랙션을 주는 아이디어 중 하나이다. 인 거죠. 그러면 그 일반적인 텍스 매치나 신매치 계열들을 보면 네. 네이블 데이터에는 위크 어그멘테이션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왜 둘 다 했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네? 무슨 이야기, 무슨 소리죠? 왜 그 레이블 데이터에도 위크랑 스트롱 모두 다 적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레이블 데이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로스 자체를 그렇게, 아이디어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그 프로바빌리티의 변화량이 같아야 한다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위크랑 레이블 데이터에도 위크랑 어그멘테이션을 두 번을 적용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위크랑 스트롱이었던 거. 네. 아이디어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없으면 이제 다음 발표 넘어가겠습니다. 발표 진행해 주신 임세린 연구원님